사체로 발견된 20대 남성이 의붓아버지에게 살해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 이름으로 든 2억 원 상당의 보험도 발견됐습니다. 전북 현안이 실종된 국정감사를 놓고 도내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가 큽니다. 예산 정국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시민사회가 경색된 남북 간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며 민간 외교에 나섭니다. 이번 주 직접 유엔을 방문해 유엔 사무총장과 남북 대사를 접촉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달 전 임실의 한 도로변에서 20대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는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이 남성을 돌보던 의붓 아버지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동기를 억대 보험금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 성수면의 한 도로변. 지난달 19일 이곳에 버려진 철제함에서 성인 남성의 백골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옷가지에 남겨진 신분증을 토대로 시신의 주인이 20살 지적장애인 A씨임을 알아냈습니다. 부검 결과 두개골이 함몰되고 신경 안정제까지 다량 검출돼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A씨의 57살 의붓아버지. 경찰은 의붓아버지가 A씨를 차에 태워 다량의 약물을 먹인 뒤 둔기로 살해해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 앞으로 가입돼 있는 생명보험은 2개, 수령액은 2억 5천만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보험 가입 시기가 모두 지난해 하반기인 점에 주목했습니다. 의붓아버지는 몇 년 전에도 동거 여성의 보험금을 타내려고 문서를 위조했다가 실형을 산 적이 있습니다. 의붓아버지가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의붓아버지를 살인과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드론 전문 교육센터 입지와 관련해 도의회가 국토정보공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전라북도의회 의장단과 공공기관 유치 지원특위 위원들은 오늘 혁신도시 내 LX 본사에서 최창학 사장 등과 면담을 갖고 드론 교육센터 전북 설립 의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최창학 LX 사장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전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사태 수습 의지를 내비쳐 귀추가 주목됩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3주간 이어졌지만 전북 현안에 대한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내 정치권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예산 정국이 본격화하는 상황이어서 도내 의원들의 역할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부각된 도내 현안 사업은 새만금 신항만이었습니다. 특히 8천여억 원 규모의 항만 배후부지 건설을 다른 지역 사례를 들어 국가 예산 사업으로 전환시킨 점은 큰 성과입니다. 정부가 운영하기 때문에 배후부지에 대해서 전액 100% 재정으로 하는 것이 맞죠? 협의를 조속히 해서 조속히 고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타 지역의 잔치가 돼버린 위기 지역 대응 예산과 겉도는 실직자 대책, 현대중공업의 조선소 재가동 회피 의혹 지적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최대 현안인 금융중심지 지정 등 나머지 쟁점들은 사실상 말조차 꺼내지 못한 상황. 시선은 이제 남은 예산 정국에서 지역 정치권이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영한 전북 예산은 7조 원, 전북은 이보다 3천억 원 이상 늘리는 게 목표입니다. 특히 신항만과 잼버리 대회, 도로 건설 등 많은 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어 의원들 간의 초당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누가 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고 있는가 이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이 오른 국회 예산 확보전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나타내느냐가 도민들이 총선을 앞둔 도내 의원들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새만금 사업으로 도내 어선 규모와 수산물 생산이 반토막 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박주현 의원은 도내 어선 톤수는 지난해 15,900톤으로 새만금 방조제 착공 직후인 92년보다 48.7% 줄었고 수산물 생산량도 같은 기간 40% 넘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새만금 방조제 축조로 발생한 도내 수산물 추정 손실액은 7조 원에 이르지만 보상받은 어민들은 새만금 사업 이전보다 30-40% 낮은 소득 수준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 지역의 산업 형태가 내연기관의 전기차 등 첨단형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급속한 환경 변화에 맞춰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기업과 학교 연구소들이 협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손을 잡았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전북 지역 전기차 생산업체, 뿌리 산업 관계자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가 자동차와 뿌리 기술을 융복합해서 성과를 나누기로 뜻을 함께했습니다. 산업 환경이 첨단으로 급속하게 바뀌면서 기존 기술과 체제만으로는 새로운 생태계에서 낙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변화는 위기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GM대우와 현대조선소 폐쇄로 기업 기반이 무너지고 협력업체 연쇄 부도와 인재 유출은 큰 위협 요인입니다. 하지만 기존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새로운 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커지기도 했습니다. 뿌리 산업과 일반 제조업, 소재 부품 산업 전반의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위한 협업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전기차와 뿌리 산업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생태계가 아니기 때문에 맞춤형 지원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관은 고가 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연구개발은 대학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서비스 산업이 고가의 핵심 장비를 구축해서 부품업체들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혼합센터와 테크비즈 플라자가 새만금 부지에 융복합 협업 박람회에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관련 제품이 전시되고 취업 상담 창구도 마련됐는데 젊은 인력들이 많이 참여해서 높은 기대치를 반영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정부가 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 것이라는 전망에 농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북 농업인 단체 연합회는 도청 앞에 모여 정부가 미국과의 방위비 협상에 대비해 수입 농산물의 관세 부과 혜택이 있는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농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올해 태풍 피해로 쌀 생산량이 사상 최저치라며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훈풍이 분 남북 간 화해 무드도 잠시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좀처럼 관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사회가 외부의 힘에 의존해서만은 안 된다며 직접 유엔의 대표단을 파견하며 민간 외교에 나섭니다. 대표단을 허현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해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두 손을 마주잡고 핵위협 없는 한반도와 평화 공존을 약속했습니다. 이례적으로 한 해 동안 세 차례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한반도 냉전 종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높아졌습니다. 스톡홀름에서 불발로 끝났지만 다시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잘 살려야만 되겠다. 감동도 잠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났고 최근 북미 실무회담 역시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같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아닌 시민사회가 직접 민간 외교에 나섰습니다. 전북 대표 3명이 포함된 유엔 시민평화 대표단은 오는 25일부터 엿새간 유엔과 미국 의회를 방문합니다. 뭔가 희망의 물꼬를 틀어간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몸짓이 마침내는 한반도의 평화를 대표단은 유엔 사무총장을 직접 만나 한반도 냉전 당사자로서 평화 의지를 피력하고 유엔 남북대사를 만나 민족끼리 합심하면 냉전을 종식하고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남과 북이 함께 평화 협정을 체결하고 함께 남북 경제 협력을 해 나간다면 이 청년 일자리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과거 남북관계 개선에 민간 교류가 큰 역할을 해온 만큼 시민 대표단의 성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윤호입니다. 전북 민중행동 등 35개 시민단체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SA 전주공장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마자 간부 4명을 해고하며 노조 탄압에 나섰다며 사업주의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또 회사가 교섭 요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쟁의 조정 신청을 지방노동위가 즉각 수용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한편 회사 측은 전보 발령에 불응한 직원들을 규정에 따라 해고한 것이라며 절차에 따라 교섭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 가상화폐 사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정치권이 엄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바른미래당 중앙당은 논평을 통해 가상화폐 투자 회사인 에어비트 클럽이 고수익을 미끼로 사기 범죄를 벌였다며 검찰이 추가 피해가 없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에 부정적인 시각이 뿌리내리기 전에 신종 범죄의 싹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CF 테크놀로지스는 전라북도 정읍시와 투자 협약을 맺고 정읍 제3 일반 산단에 1,200여억 원을 투자해 21년까지 연 10,000톤 규모의 전지용 동박 생산 공장을 추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전지용 동박은 친환경차 배터리 핵심 소재로 이번 투자 협약으로 60여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산을 기피하거나 늦추면서 고령 산모의 비중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전체의 31.6%로 2005년과 비교해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반면 2005년 전체의 절반 이상인 54%를 차지했던 29세 이하 산모 비중은 지난해 29%로 감소해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민회는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주시가 플라즈마 공법을 이용한 소각시설을 신설 사업 기술력과 사업성이 의문시되는 상황에서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회는 또 전주 소각장 시설 연한이 7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운영을 연장하려는 시도라며 사업 추진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겨울철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가 강화됩니다. 전라북도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갈수기 환경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2달간 환경오염 배출 시설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대상은 소각로 운영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 과거 위반 사업장 등 400여 곳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